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4대 보조 지표 중에서도 보조 지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MACD 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MACD가 포착하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수식까지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MACD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합산해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목표 수익 도달 확률이 80%에 이르는 그야말로 대단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오랫동안 투자자들에 의해 검증을 거쳐왔는데도 지금까지 가장 대중적인 보조지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MACD의 신뢰도를 증명해주죠. 하지만 MACD는 공부할 부분이 많아서 일반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MACD가 알려주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차트에 알기 쉽게 표시되는 수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인 MACD의 구성과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ACD는 MACD선, 그리고 시그널선, 마지막으로 오실레이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MACD선은 단기지수 이평선에서 장기지수 이평선을 뺀 값을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기선인 12일 지수 이평선과 장기선인 26일 지수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12일 지수 이평은 단기선, 26일 지수 이평선은 장기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최근 이 주식의 가격이 과거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주가가 강세라는 뜻이죠. 이렇게 단기선이 화면과 같이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장기선과 공간이 벌어질수록 단기선에서 장기선 값을 빼면 큰 수가 나오겠죠. 반대로 공간이 좁을수록 작은 수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수렴과 확산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MACD 선입니다. 즉, MACD 선이 높이 있을수록 단기 주가가 강세라는 뜻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영선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영선은 단기선과 장기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위로 갈지 아래로 향할지 정해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ACD가 영선 위로 교차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은 단기 주가가 강해지는 최초의 시점입니다. 영선에서 이 단기선과 장기선이 만나니까 MACD선이 영선 위로 교차해서 올라간다는 건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시점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선을 교차해서 올라갈 때 매수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고, 눌림 매수를 할지라도 MACD선이 영선 위에서 움직일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선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은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자리이고, 영선 아래에 있을 때는 초보자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MACD가 영선 아래에 위치한 종목만 피하더라도 큰 손실은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 구간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시그널선을 MACD선이 교차해서 골든 크로스하고 동시에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고, 또 이 핑크색이 단기선, 이 노란색이 중기선입니다. 단기선이 중기선 이상, 중장기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이런 신호들이 함께 나와줘야 됩니다. 이럴 때 잘 잡으면 바닥에서 상승 시작하는 지점을 잡아서 훗날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단기선이 장기선을 다시 데드 크로스하여 이탈할 경우 즉시 짧게 손절해야 됩니다. 다음은 시그널선입니다. 시그널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MACD가 단기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시그널선에서, 이 보라색 선이 시그널선이에요. 시그널선에서 MACD선이 위로 멀리 벗어나게 되면 주가가 평균보다 크게 상승하여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고, 아래로 멀리 벗어날 경우 평균보다 크게 하락하여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본격 상승 추세에 돌입한 주식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하락 추세에 돌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이것을 매수 매도 신호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그널선의 역할은 영선 돌파 후에 상승하다가 MACD선이 이 시그널선 아래로 다시 교차해서 내려갈 때 굉장히 신뢰도 높은 매도 신호를 주게 됩니다. 다음 오실레이터는 시그널선과 MACD선의 거리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기존 MACD를 개발한 사람은 제럴드 아필이라는 인물이고, 오실레이터는 추후에 토마스 아스프레이라는 사람이 추가했습니다. 보다시피 MACD선이 시그널선 위로 올라가면 양봉 막대로 표시가 되고, 상승 추세가 강해질수록 막대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그널선을 교차해서 내려가면 음봉 막대로 표시가 되고, 하락 추세가 강해질수록
막대가 아래로 길어집니다. 시그널선과 MACD선의 거리가 그만큼 중요한 분석 조건이기 때문인데 MACD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오실레이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MACD선, 시그널선, 오실레이터가 조합되어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가 MACD 지표입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운 지표예요. 그러나 핵심은 영선을 돌파하는 순간, 또 영선을 돌파한 뒤에 매수 급소 자리를 찾는 것, 또 매도 신호를 빠르게 포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초보자는 하단의 MACD 지표를 놓고 차트와 번갈아 보면서 이런 시점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숙련된 트레이더만큼 MACD의 신호를 활용할 수 있게 캔들 차트에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색깔을 칠해서 표시해주는 MACD 수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보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수식 관리자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 지표명은 MACD, 가로 열고 일목균형표, 가로 닫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식 1, 2, 3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수식 4로 갑니다. 수식 4랑 5를 두 개를 쓸 거예요. 자, 수식 4에 먼저 수식 이름을 12EMA 적어주시고 12EMA라고 적어주시고, 자, EAVG 가로 열고 C 현재가 12 단기 이평선 이렇게 적어줍니다. 지난번에 수식 기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AVG는 단순 이동평균이고요. 앞에 엑스포넨셜의 약자 2가 붙으면 지수 이평이 되는 겁니다. C는 현재가, 12는 이제 단기선에 MACD 선의 단기선이 12선이니까 12가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음 수식 5에 26 EMA를 입력해 줍니다. 26 EMA. 그리고 내용에는 EAVG 현재가 26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대로. 그리고 다음 라인 설정에서 자, 12 EMA는 단기선은 뭐 핑크색, 장기선은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보셔야 돼요. 스케일에서 차트에 아래 표시하는 게 아니라 차트에 표시가 돼야 되니까 가격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로그 적용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 적용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수식 검증을 눌러주시고 수식에 이상이 없으면 수식 검증 누른 후에 수식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작업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작업 저장까지 누르셨으면 이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기술적 지표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표 안에 있는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MACD 일목균형표를 신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에 똑같이 표시가 돼요. 보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이 파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바뀌는 지점, 이게 이제 MACD가 영선을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아, 그리고 색깔이 혹시 안 칠해지신 분은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서 구름대 영역 표시를 채우기로, 여기 빗금에서 채우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빗금 말고 채우기로.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뀌는 지점이 매수 지점이 되는 거고요. 매수 지점.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이 이어지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지점, 이런 지점이 매도 지점이 되는 겁니다. 매도 시그널은 매수 시그널보다도 더욱 강력합니다. 추세가 변화될 때를 보시는 거예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일단 영선을 이탈하면, 매수 후에 영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선 잘라주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시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영선을 재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주는 게 손익비도 훨씬 좋고 안전합니다. 뭐 그냥 보셔도 지금 보고 계신 게 SK하이닉스 차트인데 핑크색일 때 우상향하고 파란색일 때 조정받고 다시 핑크색일 때 우상향하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보이시죠? 이 신호를 신뢰했을 경우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 진입해서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 보면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자, 본격 상승 초입 구간에 잡을 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팁은 본격 상승이 시작됐을 때, 본격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핑크색 신호가 유지가 되면 재상승 시 굉장히 유효한 눌림목 구간이 됩니다. 자, 다음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파란색일 때 하락, 빨간색일 때 상승, 파란색일 때 하락, 붉은색일 때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이후 조정 시에 핑크색이 유지가 되면 유효한 눌림목이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 하락 추세가 단기간 이어지게 되죠. 최근 연속해서 영선 위에 붉은색 구간을 유지하면서 이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전 지지라인 부근에서 계속해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죠. 이것은 특정 세력이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더욱 훌륭한 눌림목 매수 지점이 되는 거죠. 네이버는 기술적으로 현재 매수 기회인 자리에 있습니다. 자, 다음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핑크색으로 전환했을 때 매수, 파란색 표시가 났을 때는 청산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핑크색 신호가 만들어지면 매수.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구간까지 홀딩했다면 자, 2만 원대 시작해서 7만 원대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 실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최근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비만 치료주인 이제 펩트론과 D&D 파마텍 같은 종목을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단기 매수하기에 이전의 종목들보다 훨씬 더 적합한 종목들이죠.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 이후에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하면서 핑크색 구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매수했다면 이때가 10만 원대, 이후에 단기간에 37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엄청난 수익 구간, 그리고 눌림목도 잡아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D&D 파마텍도 이렇게 핑크색이 시작됐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면 자, 만원대에서 지금 11만 3천 원까지니까 눌림목도 있었고요. 신호들이. 근데 이제 상승 초기를 보면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수식뿐만 아니라 좋은 매수 시점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신호가 나오죠. 이거는 확률을 더욱더 높여주는 신호입니다. 아까 보신 펩트론도 자, 이렇게 상승이 딱 시작되는 지점에 화살표로 표시가 돼요. 이게 이제 확률을 훨씬 더 높여주는 신호인데 아주 간혹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됐다가도 급락으로 바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60일선 아래에서 신호가 나왔을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60일선을 돌파할 때랑 이렇게 핑크색 선으로 전환될 때랑 동일한 위치에서 신호가 나오거든요. 거의 원래 동일한데 가끔 60일선 아래에서 신호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핑크색 신호가 나왔을 때 최근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0일선을 돌파해야만 나오는 이 화살표 수식을 함께 체크하면 확률을 더욱더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MACD 신호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이 화살표 수식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남은 내용 이어가기 전에 새로운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막막한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매일 주식시장 관련한 중요한 뉴스와 단타 종목을 두세 종목 추려서 공유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단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윙 종목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한 가지 목표로 열심히 운영해오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스윙 종목 수익 인증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윙 종목은 한 달에 한 종목에서 최대 5개 정도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일단 2월 10일 올해 2월 10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렸던 SAMG 엔터 주가를 확인해보면 공유드렸던 2월 10일 SAMG 엔터 종가 19,790원 대비해서 이후 최고가 99,400원까지 만원대에서 이후 9만원대까지 6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다음 3월 달에는 ICTK라는 종목 3월 6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이후 주가를 확인해보면 ICTK 3월 6일 공유 시점의 종가 12,000원 만원대에서 이후 22,200원까지 약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4월에는 두산에너빌리티 4월 18일에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로 두산에너빌리티를 공유드렸고요. 주가를 확인해보면 4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종가 기준 26,150원 대비해서 이후 97,400원까지 3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5월에 알려드렸던 코오롱은
자, 알려드린 5월 29일 수익으로 나간 코오롱 주가 비교해보면, 자, 5월 29일 코오롱의 종가 34,900원 대비해서 이후 63,900원까지 2배가량 역시 상승이 나왔네요. 뭐 최근 핫한 종목 중에 최근에 공유드린 종목은 로보티즈. 자, 날짜 확인해보면 8월 7일에 단기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공유드렸고요. 주가를 확인해보면, 자, 8월 7일 로보티즈 종가 기준 83,649원에서 이후에 278,500원까지 벌써 3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음 9월에는 현대로템. 자, 9월 1일에 현대로템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현대로템도 확인해보면, 자, 9월 1일 종가 기준 192,900원에서 이후 249,500원까지 30%가량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설정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10월에 공유드린 종목 뭐 두산에너빌리티 손절가는 74,000원, 1차 목표가가 88,000원에서 9만원이었는데 공유드린 날짜는 10월 15일이고요. 자, 10월 15일 종가 84,300원 대비해서 이후에 97,400원까지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자, 10월 22일에 단기 스윙으로 하나오션이 원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15만원 잡아드렸는데요. 최근에 152,400원까지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0월에 나간 스윙 종목인데요. 자, 10월 15일 최종 목표가가 50만원이었습니다. 자, 10월 15일 날 이 시점에 LG엔솔 공유드리고 나서 이후 목표가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10월 안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 종목이 공부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방에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공유된 11월 폭등 기대되는 수익 종목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책에는 제가 종목을 드릴 때 활용하는 직접 개발한 검색식 설정법도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 화살표 수식 여러분의 차트에도 표시하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수식 관리자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신호 검색으로 이동해 줍니다. 자, 신호 검색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자, 새로 만들기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검색식명은 뭐 급등주 신호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수식을 자, 요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 좀 크게 보이게 메모장에 적어드릴게요. 자, 크로스업, 골든 크로스 한다는 뜻이죠. 자, 현재가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띄고 평균, 이동 평균, 가로 열고 현재가 쉼표 띄고 기간 페리어드 1을 적으시고, 자,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대로 먼저 적고, 자, NN 그리고 V는 거래량 볼륨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보다 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설정해준 기간의 평균보다 거래량이 더 크게 나왔다. 곱하기 설정해준 멀티플. 자, 이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지표 변수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기간 1 이거를 60으로 넣어줍니다. 자, 제가 62평을 돌파해야 된다 그랬죠? 보면 골든 크로스 한다. 무엇을? 현재가가 이동평균을 페리어드 1을 60으로 했으니까 60일 이동평균을 현재가가 골든 크로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기간 2. 기간 2는 보시면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 얼마 만의 평균 거래량이냐? 최근 20일 평균 거래량.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자, 멀티플 몇 배? 5배 이상 높게 나온 것.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60일 이평을 골든크로스하고 현재의 주가가 지난 20일간의 평균 거래량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왔을 때, 이 동시에 이 신호들이 나왔을 때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 색상은 뭐 취향대로 해주시고, 수식 검증을 눌러주시고, 수식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작업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좌측 메뉴바로 들어가서 신호 검색으로 가셔야겠죠. 신호 검색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검색에서 이 급등주 포착하는 신호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 차트에도 이렇게 화살표로 좋은 매수 시점에 표시가 됩니다. 이건 함께 보셔야 돼요.
이게 나오고 나서 이 분홍색, 빨간색 양 표시가 영선 돌파 표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보통 이게 나오고 나서 바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보통 신고가를 찍고 떨어지는 경우 바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강세가 이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이 화살표 신호와 오늘 알려드린 MACD 수식이 동시에 나온 거를 보면, 자,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천일고속 같은 종목 보면 신호가 나오고 나서 1, 2, 3, 4연상 같습니다. 4연상. 근데 이런 건 좀 냄새가 나죠. 그리고 러우 전쟁 종전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동기어 같은 종목. 자, 화살표가 나오고 핑크색 초입 구간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또 실제 매매 사례와 공부방에 여러 번 공유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로보티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화살표 신호가 딱 한 번 떴어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신호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잘 안 나온다는 신호라는 거. 자, 여기서 봤을 때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만원대죠. 16,000원, 19,000원. 자, 눌림 이후에 재상승, 단기 수익 구간도 나왔고요. 만원대에서 294,500원까지 만약에 홀딩했을 경우 10배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런 지표에 대한 내용만 좀 안다고 해서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함께 폭넓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매수매도 신호는 확률로 따져봤을 때 80% 이상의 확률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른 강의 보고 이게 안 통해가지고 상처받으신 분들은 무작정 딴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은 것과 제가 알려드린 걸 종목 대입해서 비교해보세요. 저는 그대로 따라하면 수익 날 수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보통 아무리 좋은 걸 알려드려도 이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가 힘들고요. 실패 확률이 존재하는 한 성공 확률에 비례해서 아무리 높아도 돈을 못 버는 심리에 갇혀 있으면 크게 잃습니다. 지식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공부방을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직 입장 안 해 계신 분들은 영상의 상단 고정 댓글 꼭 확인하셔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정보 꾸준히 드릴 거고요. 곧 다가올 2026년 한 해만 함께 해보시면 여러분의 계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식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취합해서 공부방에 다이렉트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